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마칸 EV 관련해서 저희가 2021년 말에 출시가 되기로 되어 있다. 그 근거는 뭐냐? 내부적으로 이미 마칸 프로젝트는 2019년 정도에 들어가서 2021년 말을 타겟으로 마칸 EV의 출시가 정해져 있는 내부 로드맵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외부에 이렇게 밝혀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리마켓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내부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입수한 정보들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하나 있는데, 마칸 EV는 2024년 올해 출시된 초고성능 프리미엄 전기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1년 아이오닉5 EV6로부터 상용화가 시작된 NCM811 이 3원계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원계 배터리가 2019년에 제조사로부터 정보가 들어갔고, 이걸 기반으로 전기차의 설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프로젝트가 들어간 이 마칸 EV 역시 그때 당시에 가장 최신 양극재 기술이었던 NCM811로 기획이 됐고, 그래서 예정대로 2021년 말에 상품화가 되기로 결정이 됐었다가, 이게 내부적인 이유로 2년 조금 넘게 지연이 돼서 지금에서 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어차피 그보다 더 에너지 밀도가 높고 고시 레이트에서 안정적인 사용성을 보장하는 구반반이 있는데 이걸 왜 적용을 하지 않았을까 의문스러우시잖아요. 근데 제조사들은 제품을 기획할 당시에 이미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파워트레인의 스펙이 대부분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NCM811이 당시 마칸 EV를 기획하고 이걸 설계하는 당시에는 가장 최신의 양극재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다. 결과적으로 이 출시가 지연이 되면서 기술적인 조율을 하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서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경쟁사 모델 아이오닉5N은 구반반으로 훨씬 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로 올라갔는데, 마칸 EV는 그 이전 NCM811 공정으로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출력 밀도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죠. 사실 기존 1세대 타이칸 모델의 단점이 뭐였냐면, 문제점이 2020년에 출시된 타이칸은 2단 변속기 없이는 아주 극강의 가속 성능, 그리고 또 고속 주행, 이 두 가지를 1단 변속기, 감속기만으로 자체적으로 그 가격에 녹여낼 수 있는 기술이 포르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단 변속기가 들어온 건데, 2단 변속기의 논쟁은요, 여러분들이 리막 네베라를 보시면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리막 네베라가 제로백 1.9초에 최고 420km 시속, 이 정도의 성능을 내는데 1단 감속기로만 합니다.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문제는 가격을 낮추면서 네베라의 그 기술을 어떻게 대중차에 녹여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포르쉐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 리막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 기술을, 그 파워트레인과 모터의 그 완성도를 타이칸의 가격에 당시에 녹여내서 일단 감속기만으로도 최고속과 그리고 또 빠른 가속력이 두 가지를 다 실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칸 EV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르쉐가 일단 감속기만으로도 가속 성능에 대한 목표, 그리고 최고속에 대한 목표가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2단 변속기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2단 변속기의 당위성을 계속 주장하려면 그게 갑자기 다음 모델에 빠져서는 또 곤란할 수 있으니까 뭐 타이칸은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마칸 EV나 카이엔 EV, 파나메라 EV 여기 다 빠질 겁니다. 아니 그게 빠짐으로 인해서 설계의 단순성, 그리고 또 비용 절감, 뭐 다 좋아지는데요. 그리고 사실 2단 변속기가 완성도가 높은 전기 모터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거를 돈을 더 써서 집어넣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전히 이제 뭐 타이칸에 비해서 금단육이다, 타이칸은 뭐 훌륭한 최고의 가치의 전기차니까 2단 변속기에 그 엄청난 기술을 줬고, 마칸 EV는 약간 저렴하니까 그걸 빼고, 아니 최고속이 똑같고 출력 대비 가속 성능 부시면은 제로 100 그 수치도 그 비율만큼 딱 떨어지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감속기만으로도 그 기술을 이제 포르쉐도 체득을 한 겁니다. 뭐 그렇게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적당히 걸러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CATL의
811 이 배터리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특히 LG 에너솔루션에서 이미 4건의 양극재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예, 뭐 타인의 기술이나 이 특허 침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는 아마 전기차 시대가 되면 이 특허 분쟁이 더 심화돼서 제2, 제3의 특허 분쟁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중국이 이 특허 분쟁과 관련해서 얼마나 모르쇠로 대응을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예, 그렇게 해서 NCM 811 공정을 이제 CATL에서도 적용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정말 불이 많이 났어요. 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좀 수율에 안정이 돼 있어서 안정성을 좀 찾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포르쉐가 배터리를 만드는 원천 기술도 없고 사다 써야 되는 입장에서 포르쉐가 중국 거 갖다 쓰면은 중국계 갑자기 K배터리의 품질을 앞질러서 명품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르쉐가 어련히 잘 알아서 세팅을 하겠거니라고 하는데, 포르쉐가 뭘 알아서 세팅을 합니까? 지금까지 기계장치, 내연 자동차를 만들던 기업이 전기전자 제어, 배터리 부분에 이 화학 관련된 공정에서 뭘 알아가지고 포르쉐가 어련히 알아서 그걸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품질 검수는 잘하겠죠. 품질 검수를 엄격하게 해서, 그래 CATL이라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집어넣는 거지. 이게 니로 EV하고 코나 EV 2세대 모델에 들어갔을 때 현대기아가 그것 때문에 집중 투하를 받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야 현대기아가 지금 이러면 되겠어 하고 진짜 저희가 엄격하게 뭐라 그랬고, 정말 여러분들 이거 CATL에 NCM 523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알고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포르쉐가 CATL에 NCM 811 배터리 탑재하면 이제 그 경고 없어지고, 중국 기술이 K배터리를 갑자기 포르쉐 때문에 앞지르게 되고, 그리고 그 2021년에 등장했던 NCM 811 대비 3년이 지났으니까 그 3년 동안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공정에서 최고 수율로 도달해서 완벽하게 SK의 9반발을 앞지르는 이런 배터리가 탄생했을까요? 마칸 EV의 출력을 왜 639마력으로 딱 제한을 했는가? 예, NCM 811이 견딜 수 있는 딱 그 정도입니다. NCM 811이 딱 견딜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또 그것마저도 런치 컨트롤로 해서 전격 출력하고 갭을 내야지만 그 높은 C레이트에서 수명 문제는 대두되지 않고 안정성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막 애달게 막 너무 막 그 쉴드를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전달하세요. 마칸 EV에 CATL에 NCM 811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선택하십시오. 이러면 되는 걸 거기에 뭘 자꾸 이렇게 이유를 붙이자. 그 다음에 이제 회생제동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마칸 EV에 작용하는 회생제동이 0.4G입니다. 240kW. 여기까지만 이제 충전 전력을 받아먹을 수 있는데, 아이오닉5N이 공식적으로는 320까지 받아먹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OBD 꽂아보면 막 330, 340, 350 막 들어오긴 해요. 그리고 0.6G. 와, 0.4G와 0.6G는 브레이크가 이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걸리는 힘 자체가 달라요. 힘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공차 무게가 마칸 터보가 무려 2.4톤입니다. 아이오닉5N에 비해서 200kg이 더 무거워요. 배터리 용량도 뭐 크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차체 사이즈도 살짝 크니까. 하지만 경량화 부분에서 비슷하게 경쟁해야 되는 또 성능 차이가 오히려 아이오닉5N이 더 좋은데, 그런데 공차 무게가 200kg이 더 무겁다고 하는 거, 이거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법칙상 공차 무게가 무거워지면 관성 모멘트 증가로 인해서 이거 진짜 더 여기에다가 최고급 서스펜션, 최고급 서커서버, 막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이런 걸로 돈으로 쳐 발라야지만 가벼운 모델에 비슷한 그런 퍼포먼스가 겨우겨우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포르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시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차 무게가 무겁다라는 건 기술력 부족이에요.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고 설명하려니까 그냥 과거에 포르쉐가 예전부터 했었던 그런 업적서부터 다 끄집어내서 이랬던 포르쉐가 그깟 200kg 감당 못하겠느냐. 2.2톤하고 2.4톤이 이게 개념이 달라요. 아이오닉5N 보셨지 않습니까? 0.6G라 되는 회생제동으로 주출 브레이크만으로 니르브리클링, 노르트 슐라이페를 3바퀴 연속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절대 마칸 EV 못해요. 주출 브레이크로 절대 못합니다. 이 수치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카본 세라믹을 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3000 이상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일반인 대상으로 전혀 새로운 기술,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산업적인 가치면에 있어서 전혀 그런 가치는 없다. 단순히 나 포르쉐 전기차 타. 나 포르쉐의 전기차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집어넣었어. 이런 건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들 부유한 사람들의 과시 뭐 그 정도의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전체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칸 EV나 또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의 회생제동량이 얼마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이 회생제동 무용론도 또 한 번 고개를 쳐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이런 우를 범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포르쉐만의 장점은 있을 겁니다. 포르쉐만의 장점이 적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브랜드에서 주는 그런 뭐랄까요 만족감?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포르쉐에 와 하죠. 네,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살 수 없는 가격대 전기차를 내가 구입했으니까 저 사람 돈 많구나, 저 사람 여유 있구나, 뭐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사신다 그러면은 포르쉐가 아직은 의미가 있어요. 아직은. 근데 앞으로 그런 의미를 계속 포르쉐가 부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그런 단계에 왔다. 그리고 언제부터 포르쉐가 부족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르쉐가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라고 항변하는 브랜드였습니까? 언제 포르쉐가 이렇게 혓바닥이 길었나요? 그냥 성능, 스펙으로 압도하던 브랜드 아니었나요? 느르부르크링 한번 딱 돌아보고 이런 기록 나와? 이렇게 힘으로 조지던 그런 브랜드 아니었습니까? 지금 보세요. 출력 떨어집니다. 경량화 떨어집니다. 회생제동 기술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배터리의 최신 공정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가 인정하는 K배터리도 아닌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턴스 제어도 부족해요. 또 주철 브레이크만으로 니르브르크 같은 극한의 서킷을 주행하는 그런 신뢰성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격까지 실가격, 판매 가격 기준으로 거의 2배가 넘을 걸로 보입니다. 부족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포르쉐에게 현대는 찌질이 그 자체였어요. 찌질이 비용태. 과거에 엘란트라가 좀 부끄러운 광고이긴 하지만, 네. 포르쉐를 확 앞질러 가니까 따라오다가 딱 이렇게 했는데, 난 일단이야! 그랬대지 않습니까? 이런 놀림의 대상이 될 정도로 포르쉐는 진짜, 현대는 거론할 가치도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거론할 가치도 없는 대상이라고 여기던 찌질이 비용태가 갑자기 포르쉐가 2024년에 작심하고 마칸 EV, 가장 마칸 EV는 포르쉐를 먹여 살리는 브랜드, 그 라인업이에요. 이 마칸 EV가 실패를 하면 포르쉐의 앞날도 진짜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이칸 이후에 4년 만에 선보이는 첫 전기차가 아이니5N 7,600만 원에 판매되는 찌질이 비용태라고 여겼던 그 브랜드가 내놓은 전기차보다 다 떨어져요. 뭐가 앞서요? 하나 앞서지. 네임밸류. 네임밸류와 뭐 그 안에 가죽 마감,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구성, 뭐 HUD 이게 굉장히 커지고 선명해졌다고 하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앞서겠죠. 그리고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딱 넣어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런 것들은 앞서겠죠. 하지만 기술적인 가치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떨어지는 이 현상을 이제 수많은 미사여구와 수많은 말장난으로 이걸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산 CATL NCM811 배터리를 탑재하지만 포르쉐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회생제동이 떨어지지만 지금까지 비클 다이나믹스에서 혁혁한 공로를 쌓아왔던 포르쉐는 블라블라블라. 출력이 떨어지지만 이 출력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포르쉐는 블라블라블라. 200kg 더 무겁지만 이 200kg 무거운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포르쉐의 기술은 블라블라블라. 뭐 하나 매끄럽게 힘으로 누르지 못하고 계속 변명. 이러면서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가 경쟁사를 압도하고 기술을 선도하는 기술력 아닙니까?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그 기준 아니에요? 아니 그게 명확하게 있으면 그것만 하나 딱 던져놓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예전의 포르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말 없으면 나중에 뭐라고 귀결되냐면 주차를 공짜로 주는데 여러분들 뭐 가지실래요? 당연히 비싼 거 주면 비싼 거 받아다가 팔아가지고
실용적인 거 사고 나머지는 기회비용으로 쓰겠죠. 이런 질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르메스 샤넬백. 여러분들 에르메스 샤넬백 이거 비유하시는 분들 에르메스 샤넬백 사신 적 없으시죠? 에르메스 샤넬백이 이게 패션 분야 또 명품 분야라서 첨단 기술이 응축되어 있고 소비재로 써야 되고 이동수단으로 써야 되는 자동차와 비교가 될 수 있는 항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시대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품질의 가죽을 씁니다. 가죽질에 있어서 가품이나 그리고 또 그보다 떨어지는 브랜드가 절대로 앞설 수 없어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흠이 있는 가죽도 다 전면 폐기해버리고 그리고 재고로 남는다 그러면 아예 불태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가격 할인 같은 거 안 합니다.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최고의 가격을 받기 위해서 최고의 품질을 그 패션 분야에서 소품 분야에서 기술력 차이를 논할 수 없는 그 분야에서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자동차와 같이 엄청난 기술 그리고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산업을 이끄는 그런 응축된 기술이 결정체로 나타나는 이 자동차 분야에서 기술이 딸리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다 딸려. 출력, 파워트레인 딸려. 그걸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 딸려. 전기차의 활용도 딸려. C레이트를 다루는 기술 딸려. 회생제동을 통해서 높은 출력과 또 주행거리 그리고 또 그 회생제동을 통해서 안전하게 주철 브레이크만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인덕턴 스위치도 딸려. 이것 딸려 저것 딸려 다 딸려. 이걸 어떻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실런지를 참 보는 것도 엄청난 재미다. 뭐 결국은 이걸로 여러분들 밀고 나가셔야 돼요. 아직까지 이 경제활동도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랜드에도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관성은 온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에요. 예전에 잘했고 믿음을 받았던 브랜드는 그 믿음이 한동안 관성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저항을 받게 되면 그 관성은 쭉 떨어지게 되죠. 언젠가 떨어질 텐데 전기차로 전환됐을 때 이 포르쉐와 같이 또 독일 기업과 같이 그들이 우습게 봤던 브랜드에 비해서 떨어지는 기술력으로 계속 변면만 일관하다 보면 그게 더 저항으로 작용할 텐데 언제 그들의 네임밸류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게 허명이었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는 시점으로 관성이 줄어들까? 저는 길어야 한 3, 4년, 5년 이상은 안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포르쉐니까 뭐 그거 좋아서 구입하시려면 구입하시면 포르쉐 네임밸류의 이 어떤 효과는 볼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조하실 때 그래도 포르쉐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맞다니까요. 현대보다는 포르쉐가 그래도 알아주지 않나? 알아줍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말리지 않겠다. 딱 여기까지가 지금의 마칸 EV와 같은 포르쉐라든지 독일 기업에서 선사하는 전기차의 가치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돈 쓰고 야 이게 포르쉐야? 야 이게 벤츠야? 야 이게 BMW야? 이 소리를 아직 들을 수 있으니까 요 몇 년 남은 그 상황에서는 그 즐거움, 그 만족감을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게 길지 않을 거고 이제 곧 그 장면이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이 기술적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장할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할까? 저는 이걸 구경하는 재미에 한동안 또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